호텔 예약할 때는 뭘 보고 예약합니까? 별점, 리뷰. 새로운 플랫폼 회사들이 미국과 일본에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스 리뷰 플랫폼. 호텔 그거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전만 하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하면 기업에서 뭐야? 그거 왜 해야 돼?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은 아무도 안 하십니다. 2, 3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SaaS,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기업들이 보였는데 팬데믹 이후 또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이런 반응들을 잘 안 보이십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SaaS 기반으로 도와주고 있는 디지포머 사스랩의 이용수 대표를 모시고 SaaS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자칭 SaaS쟁이라는 이 대표와 토크를 나누면서 SaaS는 기술이 아닌 변화관리 관점으로 추진해야 되고 SaaS로 인해 몇십 년간 변화가 없었던 B2B 비즈니스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 SaaS를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뭐 받아들이는 그것이 요즘 어떤지요? 이제는 그냥 커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예전에 네, 5년 네. 전에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커먼한 일인데 가장 사스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조직은 어딜까?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SaaS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조직이요? 어, IT 아니에요? 맞죠? 주도권 때문입니까? 주도권 때문일까요? 왜 그건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현업이 주인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업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IT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받은 느낌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현재 지금 쳐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전 갭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업이 뭘 A라는 사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IT가 그 사스를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IT가 그걸 배울 시간도 없어. 구조적인 그런 게 있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의 흐름은 사스 쪽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이미 왔죠. 음, 전 세계 사스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10만 개가 넘어요. 사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도 회사 개수로 통계청이 만든 자료를 보면은 780개라고 하는 회사가 사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사스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대세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회사들의 90% 이상이 사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고 그네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시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도 고객도 예전과 같은 그런 빅뱅 방식의 IT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스를 고객이 먼저 찾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혁신을 하려고. 비용적으로도 훨씬 싸고 훨씬 안정되고 그리고 편한 서비스를 받고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기능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눈 뜨면 새로운 기능 나왔어요. 이거 좋네. 우리가 쓸 거야 말 거야. 그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스는 대세예요. 지금 이제 사스가 분야마다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엄청 많으니까 선택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써야 될지. 바로 네. 그죠. 네, 자, 바로 그죠. 그 선택하는 팁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호텔 예약할 때는 뭘 보고 예약합니까? 호텔 예약할 때요. 일단은 네. 별점, 리뷰. 저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격도 보고. 사스를 리뷰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스를 써본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사스를 리뷰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회사들이 미국과 일본에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스 리뷰 플랫폼. 호텔 그거처럼? 호텔 리뷰. 아하. 저희도 내년 1월 달에 오픈합니다. 네. 한국에서 사스를 써본 사람들이 기탄 없는 자기네들의 경험. 왜냐하면 사스 벤더들은 우리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혹은 서포트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잘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기탄 없이 한다면은 사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선택을 할까요?
별점이나 네. 리뷰를 보고 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지금 B2C 쪽은 우리가 맛집 갈 때 맛집 영업사원 채용 안 하지 않습니까? 맛집 홍보도 안 해요. 맞죠? 대로변에 있지도 네. 않아요. 맛만 좋으면 맞아요. 우리가 내비 찍고 찾아가잖아요. 별점 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B2B, 이제 사스 쪽도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사스 그 서비스 자체가 괜찮으면 이제 기업 네. 고객이 알아서 찾아가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세일즈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리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 보고 그 본 사람들이 어떤 거를 관심 있는가 할 때 그 리뷰 플랫폼 회사들은 뭘 할까요? 반짝 세일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 제품 사시면은 시중가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1년 동안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리뷰 플랫폼 회사는 새로 사스가 탄생을 하면은 그 사스 회사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인증을 받아줘요. 우리 뭐 KS 마크처럼 자기네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인증을 받은 사스는 마치 나스닥에 올라간 것처럼 회사가 난리가 나요. 야,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리뷰를 받았다. 이게 마케팅 용어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국의 K사스 분들을 네네네. 제가 평가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해외로 나가는 거. 정말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는 진짜 작은 기업이더라도 스타트업이라도 특정 분야의 사스를 정말 잘 만들면 그 고객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 입소문이 나겠네요, 그죠? 진짜. 예? 그죠? 그러면 저절로 그 회사는 이제 뭐 많이 알려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앞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한국의 사스를 끌고 왔으니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멋진 사스를 만들어서 세계 무대로 나가는 걸 좀 도와주고 싶다. 네. 그게 저의 아마 사스쟁이로서의 마지막 꿈이 아닐까.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네. 저 말씀드린 꿈같이 안 들리는데요.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집단과 전문성을 필요하는 집단을 서로 이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본질을 갖고서. 그게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사스의 산증이시니까 어떻게 사스의 어떤 이벤저리스트로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해보시면서 지금도 이제 사스 쪽 하시고 계시지만 기업이 이제 사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물론 잘 도입해서 잘 쓰는 데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잘 안 됩니까? 기업이 사스를 도입해가지고 잘 안 되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경험해서 그러는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작년에 아주 아픈 경험이 있어요. 사장님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아까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못 쓰겠다. 다시 엑셀로 그냥 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변화에는 아픔이 따르죠. 변화에는 아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사장님이 끝까지 난 그래도 할 거야 라고 천명을 했으면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컴플레인들이 현업에서 나오고 엑셀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손에 익은 사람은 엑셀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순간 사장님이 그래도 나는 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세우더라는 거죠.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 CEO가 끊임없이 자기가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게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절절한 이 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은 CEO들은 다 절절해요. 그런데 어떤 CEO는 정말 독일 병정 장군처럼 뭐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가다가 이렇게 현업에서 컴플레인 나오면은 그래? 힘들어 그렇게? 라고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 그 진행됐던 비용들은 다 매몰 비용으로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시간, 돈, 그죠? 그래서 이 혁신은 아프다. 아픈데 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스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노코드, 로코드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그 혁신을 시작했으면은 뭐가 됐건 끝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변화 관리,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인터뷰한 게스트에게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요. 게스트 관련 웹사이트는 우측 상단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